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얘들아, 첫 번째 항이 2 이상이라 그랬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A5 더하기 2배의 A6이라는 애가 얼마래? 2가 됐으면 좋겠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A1의 값을 구하래요. A1의 값. 근데 중요한 거는 A1이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치? 얘들아, 이런 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어떨 때는 위에다 놓고 어떨 때는 아래에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운 거거든? 맞지? 지금 A1의 값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치?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언제 위에다 놓고 언제 아래에다 넣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1의 값이 1이구나. 1이죠. A1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2는 뭐야? A2는 위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확정이야, 확정. 2분의 1 A1으로 확정이에요, 확정. 맞지? 근데 A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A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은 여전히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A3은 그냥 4분의 1의 A1으로 확정이 된다고. 확정. 이게 확정이 된다는 거야. 확정. 근데 이제 A4를 모르잖아. 그치? 왜냐면 A1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분류를 하셔야 돼요?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죠. 그때부터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A4가 얼마일 수도 있어? 전에 있는 것에 2분의 1을 할 수도 있어요. 즉 8분의 1의 A1일 수도 있다고. 언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들아,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치?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1이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A1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떨 수도 있어요? 2분의 1에 A3 더하기 A1일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언제겠어? A1의 값이 4보다 작을 때겠지. 맞죠? 근데 A3의 값이 4분의 1의 A1이기 때문에 요 놈을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8분의 5의 A1이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정리됩니까?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5로 가야겠죠. 이제 A5로 갈 거야. 여기서 자, 또 두 갈래길이 나오겠죠? A5를 이제 결정을 하려고요. 얘들아, A4가 8분의 1 A1일 때 이때 A5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그 전에 있는 것에 2분의 1을 해도 되죠. 16분의 A1일 수도 있다고. 이때는 근데 어떨 때야? 그 전에 있는 8분의 1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되려면 A1이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위로 쭉 타고 가는 거야, 얘들아. 이게 쭉 타고 가는 거. 오케이. 그 다음은 뭐예요? 얼마일 수도 있어? 2분의 1에 A4 더하기 A1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A1이 8보다 작을 때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A4가 지금 8분의 1 A1일 때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16분의 9의 A1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다 당연하죠? 오케이. 그럼 다음에 아랫 경우로 가볼까요? 아랫 경우로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아랫 경우도 마찬가지 두 갈래가 나와야지. 두 갈래가. 첫 번째, 즉 지금 A4가 8분의 5 A1인 상태야, 얘들아. 그럼 이제 내가 A5를 구하러 갈 건데 A5가 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위에서 나온다라고 해봐. 위에서 나온다는 것은 2분의 1을 곱하라는 뜻이지. 맞습니까? 이 경우는 어떨 때니?
얘가 1보다 작을 때지. 1보다 작을, 미안해. 얘가 1보다 클 때지. 얘가 1보다 클 때. 그치? 그러니까 조금 써주시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5분의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맞습니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얘가.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알아? 야, A1이 원래 몇보다 커? 원래 2보다 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4가 8분의 5의 A1이래. 이번엔 여기를 볼 거야. 그러면 A5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근데 위에서 나오려면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A1이 5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 A1이 원래 본투비 2보다 커. 그러니까 이거겠지, 그냥. 이 아래는 안 해도 된다고. 이해됐어요? 됐지? 그럼 얘들아, 다섯 번째까지 우여곡절 끝에 왔어. 내가 지금 안 쓴 조건이 뭐 있어요? A5 더하기 2A6은 2다. 있죠? 물론 당연히 선생님, 저는요 다섯 번째까지 온 게 아까워서 그냥 여섯 번째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갈래요. 그래도 최고.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 그치? 근데 어떨 때는 좀 반대 방향으로 올 생각도 좀 하셔야 돼.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들아, 이번에는 반대로 A6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니? A6이라는 애가? 그럼 위에서 나오려면은 A5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아래에서 나오려면 A5의 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간다. 첫 번째 케이스. A6이 2분의 1에 A5라고 하겠습니다. A6이 2분의 1 A5라고 할게. 맨 마지막 조건이 뭐야? A5 더하기 2A6이 2래. 맞지? 간다. A5 더하기 2A6, A5야. 걔가 2래. 따라서 A5가 1이라는 거야, 얘들아. A5가 1이라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여기까지 됐어요? A5가 1이라는 거죠. 그냥 첫 번째 케이스는 잘 봐. 어이구. 오케이? 얘가 A5잖아, 얘들아. 얘가 A5가 될 수 있는 애들이잖니? 괜찮죠? 오케이? 물론 답이 되는 거는 몇 개 안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얘는 안 될 거 아니야. A1이 9분의 16인데 2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거 일단 이따가 하자고. 그건 이따가. 이해돼요? 두 번째 케이스 간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래에서 나올 때야, 얘들아. 아래에서 나올 때. 즉 2분의 1에 A5에 더하기 A1이라는 애가 A6인데 여기다가 2배를 때리래. 얘가 A6인 상태야 지금. 이거야, 이거. 이때는 A5 더하기 2배의 A6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따라서 A5의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니? 1-2분의 A1이야. 1-2분의 A1. 괜찮니? 즉 A5라는 애가 1-2분의 A1, 1-2분의 A1, 1-2분의 A1 이런 상태라고 지금. 노란색은 첫 번째 케이스고 빨간색은 두 번째 케이스야, 얘들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쫙 갔다가 여섯 번째에서 다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온 거야. 중간에서 만나게끔 한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산이야. 자, 봐봐. 첫 번째 케이스 봐봐. A1이 얼마란 뜻이야? 노란색 첫 번째. 16이라는 거지. 얘들아, 16은 8보다 큰 거 맞죠? 오케이, 답이 될 수 있어. 따라서 16 하나. 그 다음에 노란색 또 봐. 야, 얘는 A1이 9분의 16이라는 거라니까. 근데 A1이 2보다 크다며. 이 새끼 탈락. 그 다음 노란색 케이스 A1이 5분의 16이야. 얘들아, 5분의 16은 5분의 8보다 큰 거 맞죠? 오케이. 됐어요?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색 봐봐, 얘들아.
자, 16A1이 1-2A1이랑 같대.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16분의 얼마니? 16분의 9A1이 1이다 이렇게 나와. 16분의 9A1이 1이다. 그럼 A1이 9분의 16이 나와. 그래서 이 새끼 안 돼. 이 새끼 안 돼. 이해돼요?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16분의 9A1이 1-2A1이래. 계산 여기다 좀 해줄까? 16분의 9A1이 1-2분의 A1이래. 이거 계산 양변에다 16 곱해봐 얘들아. 이렇게 되지. 16 곱하면. 그럼 A1이 또 17분의 16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 새끼 또 안 돼. 결론적으로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 두 개야. 좀 똑똑한 친구들은 답을 낼 때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보기를 봐봐. 분모가 5여야 되잖아. 그렇지? 똑똑한 친구들. 아니, 똑똑하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없고 긴박할 때는 이게 두 개 더 하면 돼요. 그냥. 그죠? 정답이 5분의 96인 거예요. 그래서 5분의 96.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는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저한테 배워가야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가 정리된 문제들이 아니라고. 그냥 피지컬이야. 그냥 피지컬. 그렇지? 근데 다만 요 정도는 내가 정리해 줄 수 있겠다. 얘들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수열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언제 위에다가 대입하고 언제 아래에다가 대입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언제 위에다가 넣어야 되고 언제 아래에다 넣어야 될지를 알면 쉬운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이 문제 조건에서 A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A3까지는 확정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은 확정인 한까지는 좀 써라. 언제까지는 확정이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A 네 번째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갈라치기를 해야 돼. 그때는 케이스 분류하는 거를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A3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A4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학생이.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답이 되는 게 A4가 얼마여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샤프가 안 나가는 거야. A4가 얼마여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A4가 얼마여야 되지? 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네. 그럼 내가 위에서 나올 때 한 번, 아래에서 나올 때 한 번 해야겠다. 이게 두 번째 부류. 그럼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은 두 번째 부류인 친구들이 더 잘 풀겠죠. 이해가 됐지? 케이스 분류하는 거를 망설이지 마셔라. 아시겠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A5 더하기 2, A6이 2라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추적했다는 거. 이해가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수열에서 조건을 해석할 때는 무조건 시작이 뭐가 아니어도 된다? 첫 번째 항이 아니어도 된다. 뭘 할 수 있다? 역추적을 좀 할 수 있다. 역추적은 요거 얘들아. 어디 갔어? 이거. 요걸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렇게 요 정도만 내용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복습할 때는 자기가 한번 문제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노가다야. 그냥 노가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96이다. 자, 마지막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 후아. 자,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무조건 별표 쳐놓으세요. 무조건. 자, 일단 문제를 좀 쓸게 얘들아. (2019년) 수능 21번이면 2019년이면 수능 통합되기 전이거든. 그래서 21번이 킬러 문제였을 때예요. 자, 그래서 가조건을 한번 보시면 지금 A의 2n이
a의 n-1, 그 다음에 a의 2n 플러스 1이 2배의 a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a의 20이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부터 63까지 an 구하래. 맞습니까? 그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정확하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는 또 부러졌어. 자, 첫 번째는 구하는 거. 얘들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는 이 내용 정리 다 해야 돼.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개별항을 물어볼 때도 있고, 개별항이 도대체 얼마니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항이 아니라 뭘 물어볼 때도 있어? 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합을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개별항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탠스가 어때야 될까? 아까 방금 본 문제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지? 아까 방금 본 문제가 뭐였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다 찾았지. 그러니까 개별항을 물어보는 고난이도 문제들은 어쩔 수 없어요. 면밀히 관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면밀히 관찰해야 돼. 그 과정에서 케이스 분류는 나올 수도 있겠죠. 어려운 문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 기준에서. 그치? 면밀히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 어떤 뾰족한 묘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합을 물어보는 경우에서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합으로 표현된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합으로 표현된 관계식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야 계산을 컴팩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 이 문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관계식의 형태예요. 관계식의 형태. 자, 두 번째는 관계식의 형태입니다. 자, 이 관계식의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누구랑 누구를 연관짓고 있니? n번째하고 2n번째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치? 자, 제가 바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릴게요. 얘들아,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쓰여있는 점화식의 표현을 빌려다가 쓰면은 a2n이 an-1이지. 그치? 그랬을 때 만약에 나한테 A64를 구하라, 미안해 너무 크다. A32를 구하라 그랬어. A32. 그러면 여기가 32가 되기 위해서는 n에다가 16을 넣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그냥 A16-1이야. 그리고 또 생각 한번 해봐. 그러면 결국에 A16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A16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를 알아야 돼? 8을 알아야 되지. 근데 8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얼마를 알아야 돼요? 4를 알아야 돼. 맞지? 그 다음에 A4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A2를 알아야 되고 A2를 알기 위해서는 A1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대입하는 거야. 얘들아, A2가 A1-1이지. 그러면은 요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얘가 A1-2야. 지금 A2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A4 대신에 여기다 이제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A1-3이지. 얘들아, 그럼 얘는 A1-4지. 얘는 A1-5지. 얘는 끝났네. A1-5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얘들아? 결국에 A32라는 애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첫 번째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시된 점화식 있지. 이거는 반드시 초기항으로 연결시켜야 돼. 초기항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즉 저기 끝에 있는 A100이라는 애가 처음에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쌤은 얘를 이 점화식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EN, N 이거 반띵 났지. 반타작 됐지. 반타작. 그래서 반타작 수열이라고 부르긴 불렀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반타작술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느낌 알겠어? 점화식의 느낌. 오케이, 그럼 그거를 이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간다. 자, A2N은 AN-1이고요. A2N 플러스 1은 2의 AN 더하기 1이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A21이라 그랬네. 그럼 근데 너네들한테 첫 번째부터 63번째까지 더하래. 그치? 일단 첫 번째.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거든? 그럼 A20을 일단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A20이라는 것은 첫 번째 관계식에다가 10을 대입한 거죠. 10. 그치? 그래서 얘는 A10-1이고. 근데 A10이라는 건 또 뭐야? A5-1이고. 그 다음 A5라는 것은 이번에는 아래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2배의 A2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2는 다시 위에다가 대입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거꾸로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얼마래?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는 게 편했어. 오케이. 자, 가볼게요. 2배 때린 다음에 플러스 1 하래. 2배 때리래. 여기다가 2배. 그럼 2A1이지. 그 다음에 2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돼. 그건 취향 차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래요. 마이너스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2A1에 마이너스 얼마야? 3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22 1이라는 조건은 나한테 A1이 2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나 봐. 이걸 알려주고 싶었나 봐. 내가 지금까지는 얘가 도대체 어떻게 쓰일지 가늠은 안 잡히지만은 쟤를 알려주고 싶었나 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얘들아, 내가 구하는 게 개별항이야? 아니면 전체의 뭐야? 합이죠. 전체의 합이야, 합. 전체의 합이기 때문에 합으로 표현된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좀 더하고 싶은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근데 더하는 게 딱 맞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딜까?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치? 마이너스 1하고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쟤네 두 개를 싹 더해봤어. 그럼 뭐가 나와? A2N 더하기 A에 2N 더하기 1이라는 애가 3배의 AN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죠? 괜찮죠? 오케이.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합이다. 합. 첫 번째부터 63번째까지의 합이야. 첫 번째부터 63번째.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 63번째까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쫙 써야겠죠. 그렇지?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나 내가 고등학교 때 나온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근데 생각은 해봐야 돼. 자, 봐봐. 대입해야지 뭘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2.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대입이 되겠죠. 그럼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이 63이었으면 좋겠으니까 n자리에다가 31 넣어야 돼. 맞죠? n에다가 31 넣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n에다가 31 넣으면 62 더하기 a에 63이 되면서 여기다가 a에 3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왼쪽 다 더하면 두 번째부터 63번째까지 더한 거 나오지. 오른쪽 다 더하면 뭐야? 1부터 31번째까지야. 다시. 두 번째부터 63번째까지 더한 게 첫 번째부터 31번째까지 더한 거랑 관련이 있다고. 맞죠? 그게 반타작 수열 아니야? 얘들아, 반띵. 그럼 여러분이 이 짓거리를 몇 번만 더 해보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부터 그럼 31번째까지는 뭐 첫 번째부터 열 몇 번째까지랑 비슷하겠죠. 뭐 관련이 있겠지. 그럼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또 첫 번째부터 뭐 7번째, 8번째까지 관련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나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풀 때는 멋있게 풀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쫙 계속 썼어요. 계속 썼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들아 A2, A3, 4, 5, 6, 7, 8, 9, 10, 11, 12 이거 다 쓸래?
다 쓰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가 있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시그마가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양변에다가 시그마를 취할 거야. 이렇게. 자, n은 1부터야. 그리고 끝머리는 63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31입니다. 31.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괜찮죠? 물론 약간의 단점도 있을 수 있죠. 요 놈의 시작이 누구야? A2야. 근데 A1이 아까 얼마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사실 단점도 단점이 아닌 거죠. 이해됐지? 자, 그럼 몇 개 좀 써드리겠습니다. 잘 봐봐.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조금 써드릴게요. 자, 시그마 1에서부터 31까지 A2N 더하기 A2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3배의 1부터 31까지야. 그럼 좀 써줄게. 그럼 3 곱하기 얘들아 이렇게 된다고. 이거 맞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돼야죠. 여기가. 그럼 또 가. 시그마. 또 시그마. 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이번에는 마지막이 31이었으면 좋겠거든. 마지막이 31이었으면 좋겠다고. 15번째까지. 15번째까지. 요렇게 요렇게. A, 2N 더하기 A, 2N 플러스 1. 이해됐어요? 걔가 뭐랑 똑같니? 3배의 시그마. 3배의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역시나 15까지 AN이랑 똑같다고. 그럼 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써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의 몇 가지? 15까지. 여러분의 관심사 여기겠죠. 맞습니까?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짓거리 반복하는 거니까.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얘들아 몇 가지 해야 15가 나오니? 7까지. 그렇지. 7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퀄 3배의 시그마 1에서부터 7까지 여기는 AN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간다. 3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셔서 A7이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기. 자,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거의 다.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몇 가지야? 7이 나오려면 3까지잖아. 3까지. 그러니까 얘는 3이야. 맞지? 여기가 A, 2N, A, 2N 플러스 1이야, 얘들아. 얘가 3배에 시그마 1부터 3까지 AN이라고. 자, 간다. 3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 다음 관심사는 어디야? 여기야, 여기. 요거. 그죠? A2 더하기 A3이 이제 관심사지, 얘들아. 맞지? A2 더하기 A3은 졸라 쉽잖아. 어디 갔어? 요거, 얘들아. A2N 더하기 A2N 플러스 1이 지금 3배의 AN이었어요. 맞죠? 여기다가 딱 1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1 넣으면 두 번째랑 세 번째 합이 나온다는 거 알겠어? 그게 몇 A1이야? 3A1이야. 자, 그럼 여기 계산하자. 얘들아, 이 빨간색 밑줄이 3A1이라고. 그럼 얘가 통째로 얼마야? 12A1이지. 자, 이제 간다. 선생님은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것만 쫙 쓴 거지.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놈의 스타트가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죠? 그럼 간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얘가 12A1이야. 근데 옆에 A1이 하나 더 있네? 그럼 13 곱하기 3, 39. 39A1.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39A1인데 A1 옆에 있고 곱하기 3이니까 120A1. 또 빵. 그러면 120A1에다가 하나 더 줬어. 그럼 121 곱하기 3, 363. 이렇게 된다고. 얘가 뭐야, 얘들아? 얘야. 얘라고, 얘. A 몇부터 더한 거야? 2부터 몇 가지 더한 거? 63까지 더한 거. 걔가 얘라고. 얘가
얘라고요. 내가 구하는 거에서 A1 하나 빠진 거. 그럼 이제 A1 하나만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건 몇 A1? 364 A1. A1이 아까 2였죠? 7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해당하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객관식에서 21번이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치? 이 문제가 다이렉트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봤거든. 내신 기출 문제를. 근데 내신 기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점화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학교에서 지정해주거나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준 경우 빼고는. 그렇지? 근데 내 생각에는 뭐는 나올 것 같냐면은 요런 관계식은 나올 것 같아요. EN하고 N하고 연결시키는 거. 이해됐어요? EN하고 EN. 그러면은 정리하자. AN하고 AEN을 연결시키는 관계식이 나왔다. 그럼 우리들만의 언어로 그거 무슨 수열이다? 반타작 수열이다. 근데 반타작 수열이다의 목적이 뭐라고? 얘네들 나중에 있는 애들이 초기에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를 찾는 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개별항을 물어보는 문제냐 아니면 합을 물어보는 문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위가 달라지는 거야. 개별항을 물어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다 해봐야 돼. 면밀히 다 해보셔야 되고 케이스별로 다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기준에서 얘기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합을 구하는 경우에서는 개별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합으로 표현된 관계식을 너한테 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할 생각을 했냐면 더 할 생각을 그래서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반타작 수열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초기 항에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쫙 풀 때 얘들아 처음에 이거 한다고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 야, 두 번째부터 63번째까지 더한 게 첫 번째부터 31번째까지 더한 거랑 뭔가 똑같대요. 그럼 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불확실성이 들 수가 있거든. 근데 저걸 아는 상태라면은 점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풀이에 힘이 실린다고. 이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몇 번째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뭐 이런 애들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랑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씨 일단 써보자 이게 다르다니까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가 확신을 가지고 풀이에 힘을 밀어붙이는 거랑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거랑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 문제 꼭 주의 깊게 좀 보도록 합시다. 뒤에도 아마 엑서사이즈 문제 좀 하나가 있기는 할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그냥 바로 풀어버릴까요? 여기 엑서사이즈 1-10번 봐봐 얘들아. 미안해 엑서사이즈 10문제나 있어. 대신에 기납법 안 하잖아. 1-10번만 한번 해볼래? 참 웃기지 않니? 이게 19년 수능 21번인데 이게 20년 수능 21번이야. 그렇지? 자, 풀 거라고 기대하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25번째가 누구랑 관련이 있을지부터 좀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Sorry.
얘들아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정상이다 얘들아. 일단은 A25가 어디까지 쫙 떨어질 수 있을지를 그것만 찾아도 나는 진짜 대단한 거라 생각해. 아마 마지막에 쫙 떨어지면은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이제 A7로 가야지. A7. A7은 아마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고 또 A3이라는 게 뭐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아마 A2 곱하기 A1 이게 한 덩어리로 보여야 돼. A2 곱하기 A1이라는 게 한 덩어리로 보여야 되더라. 그러면은 값이 이게 3이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A1 곱하기 A2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같이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나한테 뭐 구하라 그랬냐면 A25 구하라 그랬어. A25. 자, 일단은 이 문제는 푼 학생들이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고 잘한 거고요. 풀지 못했더라도 여기까지는 써야 돼. 자, 첫 번째. 자, 점화식의 형태를 좀 봐봐라. EN하고 N하고 연결시키고 있어 얘들아. EN하고 N하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반타작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초기에 도대체 A25라는 애가 초기에 몇 번째 항이랑 똑같은지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제 가는 거야. 자, A에 25라는 애는 여기다가 12 넣은 거거든? 그래서 A2 곱하기 A12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러면 A1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6 넣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A2 곱하기 A6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그냥 또 아직 부족해. A6은 뭡니까? 여기다가 3 넣은 거야. A2에 A3 플러스 1이야. 아, 이제 거의 다 왔어. 그치? 자, A3은 뭡니까 그러면? A3은 여기다가 1 넣은 것이니까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는 것이고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 더 할 수 있죠. A2. A2는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A2 곱하기 A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째려봐. 어쩌라고 아니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안 쓴 조건 뭐 있어? A7은 2다. 그럼 그거 써야죠. A7로 갑시다. 자, A7이라는 놈은 아래에 있는 관계식에다가 3을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A3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하자, 얘들아. 얘가 뭐냐면, 잘 봐. A2라는 애가 얘지. A2가 얘야, 얘. A2가 얘. A3가 뭐야? 이거야. 그치? 그래서 한번 쓸게요. A2, A2, A3, A3, 그리고 그 옆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새끼가 2래. A7이 2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나한테 알려주는 건 A2 곱하기 A1의 제곱 마이너스 A1, A2,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야, 얘들아. 하나의 덩어리로. 반복되고 있는 구조니까. 이해됐어요? 요걸 K라고 본 거야.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2다. A7이 2라 그랬잖아. 이해됐지?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2 곱하기 A1이라는 애가 이걸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시면 이 새끼가 3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두 갈래로 나와. 맞습니까? 내가 아직 안 쓴 조건 뭐 있을까? 맨 위에. A1이 0과 1 사이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짬이 생기다 보면 여기서 이거 결승전이구나. 이거 결승전이구나. 이거를 갈라치는 놈이 누구다? A1이 0과 1 사이다. 자, 가볼게요. 얘들아, A2 곱하기 A1이 3이라고 하자, 3. 그럼 A2가 얼마란 소리야? 4라는 소리야. 이 얘기는 A2가 4라는 얘기고요. 얘를 연관시켜봐.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럼 A1이 자연스럽게 얼마인 거야? 4분의 3인 거잖아. 4분의 3인 거잖아. 곱한 게 3이라 그랬잖아. 얘는 답이 될 수 있네.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 다음에 A2 곱하기 A1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A2가. 그럼 얘는 A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A1은 2라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선생님 생각의 순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간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이게.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이야. 이제부터 계산. 자, 계산합시다. A2는 4였고요. 여기 4야, 4. 여기 4. 자, 그 다음에 A2 곱하기 A1은 3이에요, 3. 얘들아, 계산한다. 얘가 3이야, 3. 3 마이너스 2, 1. 그럼 A3이 1이라는 것이고 A2가 아까 4였잖아. 그럼 1 곱하기 4니까 4 더하기 1 얼마야? 5야. 그럼 얘는 5 곱하기 4 플러스 1, 21. 얘는 21 곱하기 4, 84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이 82.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두 문제 봤거든? 근데 되게 비슷한 형태죠. 둘 다 반타작이야, 반타작.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개별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고 합을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쌤이 뭐 했냐면은 두 개 그러니까 더했어요. 그치? 왜냐면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더해야죠.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행위가 결정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이 문제 보니까 합은커녕 그냥 개별항 하나 물어보고 있잖아. 이때는 그냥 천천히 쫙 밀어붙여야 돼. 다만 두 개의 문제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기억해야죠. 두 개의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는 25번째든 첫 번째부터 63번째까지 더하는 거든 걔네들이 전부 다 초기의 항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 수열 파트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기말고사를 공부하려고 이걸 하는 거기는 하지만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좀 더 편하겠죠.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서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웜업 문제 아직 안 푼 친구들은 웜업 문제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 다 푼 친구들은 엑서사이즈 쭉 풀어주세요.